애터미 트리플업 프로틴이라는 프로틴이 뭐죠? 단백질이에요. 그리스어에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프로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름조차도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단백이 이게 계란 흰자래요. 계란 흰자. 근데 거기에 단백질이 엄청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단백질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어제 밤에 제가 한 몇 장 더 추가하는 바람에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저거는요 제가 원고 없이 그냥 저것만 봐도 그냥 여기서 설명이 다 돼요. 왜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원래 PPT는 큰 것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날까봐 여기다가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적어 놓은 거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상자 안에 30개가 들어있어요. 30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요만한 게 이제 3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은 한 달치가 돼요. 한 달. 이거를 2포씩 먹으면 보름치밖에 안 되죠. 15일치밖에. 어쨌든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더라고. 비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꼭 2포를 다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2포를 먹으면은 그날 단백질의 45%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kg 60kg다 하면은요 60kg인 사람이 이 킬로그램을 빼면 60g이잖아요 50kg의 K를 빼면 50g이잖아요 약 요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45%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 정도만 충당한다는 소리 여기서 반 요 45%를 먹으면 25g이 충당이 된대요 그럼 요게 25g이에요 그러면 50kg인 사람은 이거 2포 먹으면 하루에 반을 먹는 거예요, 단백질을.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왜 2포 먹으면 100%가 해야지. 많이 섭취해야지. 왜 반밖에 안 돼?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쌀 드시잖아요. 현미. 거기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 10몇 프로 들어있고, 또 거기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브로콜리에도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를 선전할 때 누가 나와요? 뽀빠이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뽀빠이가 막 근육 자랑하잖아요. 그 시금치 많이 먹은 거예요. 거기도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생선을 먹어요? 거기도 단백질이 들어있어. 콩을 먹어요? 단백질, 두부를 먹어도 들어있고, 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체로 정말 내가 새끼 하나도 안 먹을 때는 이거 2포 드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꼭 이게 왜 2포가 저기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라나는 청소년기나 아니면 임산부들이라든가 또 노인들, 진짜 고기 한 저름 씹을 힘도 없는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치아가 또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럼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부족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주는 건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단백질 보충용이 일반 식품, 기타 가공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건데요. 인증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단백질이 12g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아미노산 스코어에서 85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애터미 거는 거기에 다 충족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제가 정말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콜라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터미 콜라겐을 막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 콜라겐을 먹어보고 집에 갔는데 콜라겐을 샀대요. 어디서 샀냐니까 아자몰에서 샀대요. 아자몰에서 샀는데 싸고 좋다고 그러면서 산 건데 그 사람은 아자몰을 되게 좋아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막 비교를 한 거예요. 콜라겐, 애터미 거랑 아자몰에 있는 콜라겐이랑 막 비교를 하면서 아자몰에 있는 콜라겐은 당류 가공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당류 가공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하면서 아자몰을 묵사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실수했더라고. 그죠? 이거는 그냥 싼 건데 이렇게 좀 잘 둘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또 아자몰에 있을 수도 있어. 아자몰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잘 생각하셔서 근데 건강기능식품 종류는 애터미몰에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루를 먼저 넣으면은 밑에가 이렇게 굳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미숫가루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을 넣고. 근데 기본이 120ml. 종이컵 있으면 꽉 채우면 180, 170이고 좀 거의 채우면 150. 120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게 120ml. 120ml거든요. 보통 요 정도에 놓고 하면은 제일 맛있는 딱 적당한 맛이 되고 100ml 저 물을 조금 한다 그러면 좀 진한 맛. 좀 더 많이 하면은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120ml에 타서 먹으면 되고 가루를 항상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물 먼저 넣고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로 25g, 50kg인 사람은 50g이 필요해요. 나가. 근데 25g이 두 포에 들어있다는 거. 그럼 한 포만 먹으면 나는 한 12.5g 정도 섭취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16g. 저 5%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5%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25g.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의 거의 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조단백질이 뭐냐면요. 순수한 그 단백질을 얘기한다. 순수한 단백질. 그래서 저기 단백질 25g, 여기 조단백질 25g 해갖고 50g이 아니라 이 조단백질이 저 단백질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단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트리플이 왜 트리플이냐면은 영어로 3. 김연아가 3번 도는 게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리플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리대두는 콩에서 추출을 해낸 거예요. 분리유청하고 카제인은 둘이는 똑같아요. 출처가 어디예요? 얘네 둘 다 우유에서 출출을 해요. 우유.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성이죠. 얘네 둘은 동물성이에요. 근데 왜 식물성하고 동물성을 놔뒀냐면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일단 나오는데 그게 이제 꼭 필요한 9가지 그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이라는 한두 가지가 없대요. 한두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장점하고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식물성에. 동물성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동물성은요, 단점이 포화지방, 우리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굽는 포화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도 많이 먹지만 얘네들도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조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게 또 장점이겠죠. 포화지방이라든가 그런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여기에는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같이 소량 들어있어요. 여기 콩에는, 식물에는, 식물 종류에는 다 이런 게 들어있겠죠.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콩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필수 아미노산 한두 가지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 장점은 뭐냐면 그 9가지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여기는 다 들었어.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요. 완전 다 들어있다 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타민은 이렇게 식물성, 동물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은 분리대두는 어떻게 하냐면 왜 말이 이렇게 됐냐면요. 대두가 그 노란색 그 콩인데요. 그 콩이 대두라 그래요. 근데 그 대두에서 분리를 해냈다 해서 분리대두예요. 콩을 짜면 콩을 이렇게 꽉 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콩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방을 빼내요. 그러면 지방을 뺐다. 그래서 탈지대두가 나오는 거예요. 탈지대두. 그럼 이 탈지대두 상태에서 여기서 또 탄수화물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탄수화물 부분을 또 빼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빼는 거죠. 지방도 빼고 탄수화물도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만 남겠어요? 오롯이 프로틴, 단백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량이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양소가 90% 함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무기질, 뭐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기서 완전히 못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얘기할 때 그 밑에 단백질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막 들어있죠. 그게 요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90%라서. 분리 유청하고 카제인은 둘 다 우유예요. 근데 얘네 둘은 또 두 출처가 똑같아. 어떻게 되냐면 우유를
굳어. 우유를 이렇게 끓이거나 이렇게 산성 그런 식초 같은 거 넣으면 우유가 몽글몽글 해지는 거 느끼죠? 동글동글. 끓이면 또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뭉쳐지면 그 바깥에 약간 노란색, 미황색 액체, 물 같은 게 남아요. 물 같은 게 남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동글동글하게 뭉쳐진 거, 그 응어리진 거. 똑같은 우유를 이렇게 끓였을 때 얘는 응어리진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그 옆에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리 요청이 굉장히 유명해요. 보통 막 헬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프로틴 먹는다 그러면 전부 다 유청 단백질을 먹어요. 유청 단백질. 이게 뭐냐면요. 회의인가 웨이인가 이렇게 웨이 단백질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웨이 단백질, 웨이 크게 적혀있죠. 이게 이 웨이 단백질 이게 웨이가 유청이래요. 유청. 웨이가 유청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유를 이렇게 끓이면 그 옆에 이렇게 하얀 막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서 노란 액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물 같은 거. 그게 유청인데요. 그 유청에서도 또 물이 또 막 엄청 많이 차지해. 90%를 차지하고 진짜 유청은 정말 조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유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단백질만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이 유청 자체를 농축을 시키는 거를 뭐라 하냐면은 농축 유청이라고 그러고 이 자체를 그냥 농축시키는 거예요. 여기 물기를 쭉 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농축 유청인데요. 이번에 사장 세미나 할 때 제가 아는 만큼 들린다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WPC 그 테크놀로지를 설명하시는 분 WPC, WPI, WPH를 얘기하셨어요. 이거 기억이 나세요? 뒤에?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오늘 듣고 나면은 이제 사전 세미나 그거 한 게 7월 7일까지 플레이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웨이, 이게 웨이잖아요. 유청. P는 프로틴, 웨이 프로틴을 콘센트레이트. 하여튼 이게 농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농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농축 유청은 WPC라고 그래요. 보통 이거를 먹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는 당분하고 지방이 여기 있게 되잖아요. 그대로 짜니까. 근데 그러면 당이 이게 우유에 있는 당이라면 유당. 이게 유당이 들어있으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유 먹었을 때 막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꼬불꼬불하고 설사하는 사람들 그게 유당불내증인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농축 유청이고요. 근데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는 가격은 싸대요. 농축 유청은. 근데 이거를 많이 드시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뭘 하냐면요. WPI라고요. WPI라고 웨이가 유청이죠. 웨이 프로틴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트 그리고 이건 분리라는 뜻이에요. I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분리 유청에서 다시 한번 뭘 했냐면 여기서 뭘 뺐을까요? 아까 여기 있었던 유당하고 지방하고를 뺀 것이 WPI고 분리 애터미에서 선택한 것이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한 단계, 두 단계 거쳐가지고 가격이 비싸죠. 비싼 원료를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WPH가 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H는 하이드라. 우리 하이드라 이 화장품이 수분 화장품이죠. 여기 하이드라는 수분이에요. 그러면 웨이 유청, P 프로틴, 웨이 프로틴, 하이드레이트하고 수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가수분해라는 거예요. 가수분해가 무슨 뜻이냐면 더할 가, 수는 물수. 물을 더해갖고 분해를 시킨 거예요. 가수분해 우리 엄청 많이 들었죠? 이 농축 유청을 가지고 이번에 분리되도록 한 게 아니라 이 농축 유청 원본을 가지고요. 가수분해를 하면은 이게 WPH인데 요게 가수분해 유청이에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농축 유청에서 분리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거기 나오신 설명하시는 테크놀로지 설명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수분해 유청이 처음에 있는 이 농축 유청에서 이렇게 가수분해를 해갖고요. 우리가 보세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미노산들이. 그럼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쫙 돼 있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자르려면 이게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분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르는데 어떻게 분해하냐면 가수 분해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요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요 사이에다가 H2O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면은 얘네가 탁 분리가 돼.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 그래서 가수분해예요. 아미노산은 그렇게 해서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수분해 한 거는 농축 유청에서 가수분해를 했는데 여기에는 소화는 잘 돼. 그러니까 입자가 엄청 작게 나오는 거예요. 가수분해 했다 그러면 입자가 작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은데 농축 유청에 있는 유당이나 지방은 그대로 있다 이러면서 좀 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분리대두 단백을 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제 지금 요 얘기를 듣고요. 이제 한번 그거 돌려보시면은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카제인은요, 거기 이제 응어리진 부분이잖아요. 응어리진 부분을 거기에서 다 제하고요. 이제 단백질만 빼어낸 거예요. 단백질만. 그게 이제 카제인인데, 이건 둘 다 뭐 치즈 만들 때 이게 다 보일 수 있대요. 이건 물 부분, 이거는 응어리진 부분 해가지고. 근데 소화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돼가지고 먼저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빨라졌다가 내려오는 게 누구냐면은 이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아니, 사람들은 이거 식물성이니까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유청이 사실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동물. 이 우유도 동물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리 다 시켜놔가지고. 근데 이 분리 유청이 1등. 여기서 제일 많이 돼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분리대두예요. 분리대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분리대두. 이게 대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제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카제인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맨 이렇게 여기 3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제일 높이 있는 애가 이거 카제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유청이 제일 잘 되고, 두 번째가 대두, 카제인, 세 번째. 그리고 카제인 옆에 카제인은 칼슘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거기 보면은. 근데 칼슘이 왜 붙어 있냐면은 우리 몸속에서도 그 카제인 안에 단백질이 다 붙어 있기도 한데, 이거를 거기 설명을 보니까 이거를 카제인을 분리를 해내잖아요. 여기서만 단백질 다 탄수화물 지방 다 빼고 분리를 해내면 거기에서 또 칼슘을 붙였대요. 거기다가 칼슘을 붙여가지고 카제인 칼슘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아시죠? 하도 들어서 아시죠? 왜 이렇게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는, 보통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 왜 세 가지가 있을까요? 서서히 흡수되게. 시간. 맞아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죠? 딱 세 개를 이제 우리는 혼합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유청이 우리 몸에서 싹 흡수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낮에 먹었다 그러면 유청이 막 흡수돼요. 그 다음에 또 지난다 그러면 또 대두가 또 흡수가 돼요. 그리고 또 한 3시간 지나면 이제 카제인 흡수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왜 카제인이 그렇게 늦게 되냐면 얘는 산에 약해요. 산에. 우유가 산성 식초 넣으면 응어리지잖아요. 덩어리지잖아요. 우리 위산에 들어가면 얘가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죠. 천천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우리는요 꼭 이렇게 우리가 다닐 때만 단백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 모든 이 세포들이 평상시에도 계속 움직이고 막 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피 속에, 우리 혈중에 계속 오랫동안 처음에 되는 애, 중간에 되는 애, 나중에 되는 애 하면서 계속 우리 혈중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계속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다 넣어놓은 게 카제인까지. 그리고 이 카제인을 보통 밤에 자기 전에 드시면은 밤중에 우리 그 근육 생성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밤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밤에 요거 특히 또 카제인만 드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섞어줬으니까 적당히 먹으면 세 개가 알아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콩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저걸 이용해갖고 우리가 왜 그 너겟, 치킨 너겟, 뭐 너겟 같은 종류 콩고기죠. 콩고기도 저걸로 만든대요. 저 대두 분리 단백 저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런 거 만드는 거고. 그다음 동물성에서 저기 우유 이렇게 먹으면 그 우유에 3.6%만 이게 단백질이래요. 우리 다 단백질 같죠? 그렇게 쏟고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 그 단백질을 이렇게 놔두면요, 여기 80%가 카제인, 여기 20%가 유청. 요 단백질이 요게 80%, 요게 20%를 차지한대요. 우유에서 카제인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 이 WPC 보이시죠? 네. WPI 분리대도 우리 거. WPH 가수분해 유당 보이시죠? 이런 걸 다 그분이 다 얘기하시고 지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즈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우리 카제인은 우리 커피 할 때 거기에 카제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프림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부원료가 뭐냐면요,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 블랙 곡물 추출물 분말이 있어요. 이게면 막 블랙 그레인 믹스 막 이렇게 영어를 적어가지고, 이게 제가요 어떤 거 할 때 저 블랙 그레인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블랙 그레인이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리흙 삼총사야. 검정색 삼총사 누구예요? 검은 쌀, 검정 콩, 검정 깨. 그래서 블랙 그레인 믹스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나는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검정색 3개 삼총사를 블랙 그레인을 믹스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세미나에서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L-시스틴하고 L-발린이 있는데, L-시스틴은 뭐죠? 아미노산 모발에 성분이 되고 케라틴에 들어있고 막 이런 좋은 아미노산을 조금 더 첨가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아까 가수분해 하면서 조금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저쪽 거 여기 이렇게가 아미노산 1개예요. 이것도 아미노산 1개예요. 똑같은 아미노산이에요. 이 두 가지가 2개가 같은 아미노산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미노산이 여기 덩어리가 있죠. 여기 아미노산 덩어리가 있죠. 근데 여기에 붙은 게요, 여기가 O가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O가 있고, 뭐 여기에 H가 있고, 뭐 N이 있고, 뭐 쭉쭉쭉 있어요. N이 있고 쭉쭉 있는데, 여기서요 얘네가 아미노산끼리 딱 붙잖아요. 붙으면 요 끝에 있는 얘네가 만나요. 얘네가 만나갖고, 그러면 여기가 H다. 그러면 H가 2개죠. H가 2개, O가 하나죠. 그럼 뭐가 돼요? 물.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얘랑 착 결합을 해갖고 얘네가 물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면서 얘가 물로 쑥 빠지면서 얘네는 착 붙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가수분해는 물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넣어줘서 띄워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이 빠져. 우리 왜 옛날에 세탁기 없은 시절에 맨 먼저 뭐부터 샀어요? 탈수기. 우리 언니, 내가 중3 때 우리 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탈수기 하나 사요. 우리 언니가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겨울에 세탁기가 그때 세탁기 살 엄두도 안 낼 시기에 탈수기 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탈수기를 이렇게 샀는데, 그 탈수기를 엄청 애기 기저귀 빨래 빨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가 되면서 얘가 딱 합쳐지면서 탈수 축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이 쭉 빠지면서 얘네가 착 물이 빠지면서 아니 반대죠. 탈수. 물이 빠지면서 붙어요. 물이 빠지면서 붙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붙고, 반대로 얘네를 띄려면 물을 쑥 넣어주면 얘네는 쭉 떨어져요. 이거 가수분해. 반대로 얘네가 만나서 쭉 빠지면 탈수 축합이 되는 거죠. 제가 저거 아미노산 표를 외웠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그냥 좀 길어도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아미노산은 처음에가 H, R, C, N, H, O, H, 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미노산 한 분자가 이런 게 돼 있어요. C는 탄소, 산소, 수소. 이게 중요한 있잖아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O가 다 들어있는데요. CHO가 탄수화물 지방에 다 들어있는데 이 N이 뭐냐면요. 요게 질소예요. 이게 질소는 뭐에만 들어있냐면은 얘는 단백질에만 질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에만. 얘가 나중에 오줌 눌 때 찌린내를 나게 하고 암모니아 냄새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똑같은 게 붙는다 그랬죠. 똑같은 게 붙으면 여기서 또 H. 저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또 H. 또 H. N.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요. 여기 R 있죠. 여기 R. 여기 R이 결삭슬이라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 결삭슬에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이 내가 되는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건데 보세요. 제가 하도 못 외워갖고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가 C, 여기가 C고 여기가 H인가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부자가 되려면 내 몸에 단백질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농협이 NH 농협이죠. 보세요. 농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도 많아. 그 동전하고 지폐도 많아.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RCC. 리치 컨슈머 클래스. RCC 부자 되는 거죠. 이 아미노산이 계속 붙어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2개, 3개, 10개, 50개, 100개 엄청 많이 붙으면은 똑똑똑 이 아미노산들 이게요. 다 모이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너무 많아지면 이게 꼬여.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게 단백질이 엄청 많은 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뭘 먹어요? 단백질을 먹죠. 이 단백질을 먹으면은 우리 위장에 가가지고 얘가 이제 막 끊어져요. 많은 걸로. 폴리펩타이드 끊어져요. 그다음에 소장에 가면 더 끊어져요. 2개 하나씩 끊어지다가 식이지장에서 끊어지다가 진짜 소장에 가면 진짜 하나씩 똑똑똑 끊어져가지고요. 이게 우리 피로 흡수가 돼요. 소장 흡수가 돼. 그런 다음에 그게 다시 우리 몸에 가가지고요. 다시 이게 단백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에 단백질하고 고기를 먹으면 그때 얘기했죠.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우리 살로 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얘는 너무 질기고 너무 심줄이 강한 애라서 도저히 그냥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입으로 넣어가지고 부셔갖고 소장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거기서 다시 재합성, 단백질을 또다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C가 거기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재합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러면 재합성이라는 말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이제 짜게 나눠주면 아미노산인데 우리 몸에는 20종류가 있대요. 우리 몸에 20종류가 있는데 식물이나 미생물 얘네들은 저 20종류를 전부 다 몸에서 생성을 한대요. 몸에서. 마우스 이렇게 퀴즈 눌러줘요. 예. 몸에서 다 생성을 하는데 우리 사람만 2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생성을 못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9가지를 뭐라 부르냐면요. 필수 아미노산. 11가지를 그냥 기억하세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 먼저 비필수 아미노산 할게요. 비필수라 필수가 아니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아까 아미노산들이 뭉쳐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미노산들이 예를 들어 11가지가요. 얘가 없으면 얘가 생성을 해. 얘가 없으면 얘가 만들어줘. 얘가 없으면 얘가 만들어. 지네끼리 막 만들어져 갖고 얘네는 항상 우리 몸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비필수야. 근데 저쪽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요. 얘네들이 서로 만들 수가 없어. 너무 아주 까다로운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얘네는 정말 중요한 애들이라 얘네는 몸 바깥에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먹어줘라요. 우리 몸에 없으니까 먹어줘라.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게 단백질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9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보세요. 볼게요. 아미노산 로이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류신은 들어봤죠? 류신 단백질. 류신, 라이신 뭐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이것도 이제 그 사전 세미나 할 때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시는 거는 류신, 또 이소류신, 이게 다 근육에 해당해요. 발린, 이게 빨간 거 이런 거 있죠. 요건 다 근육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트립토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타트 체리 할 때 얘기했었어요. 거기에서 멜라토닌이 밤에 많이 나와야 잠을 잘 자는데, 이게 낮에 햇빛을 많이 봐갖고 거기에 세로토닌이 밤에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그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게, 전구체가 되는 게 트립토판인데, 그게 단백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트립토판 이런 것도 여기, 이게 다 필수 아미노산이라 바깥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스코어가 점수잖아요. 우리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우리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등록을 하려면 85점이 되어야지 이게 된다고 해요. 85점. 근데 애터미는 몇 점이냐면은 125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래 있던 것보다 140% 이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가수분해 하면은 아미노산과 또 암모니아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만큼 고품질로 들어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애터미는 125점이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높고 질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증을 받았어요. 이거는 외국의 글로벌 인증을 받았는데 외국에서도 다 인정해주는 건데, 보니까 대두단백, 분리유청, 카제인 전부 다 3가지는 똑같아요. 저 끝에가 뭐예요? non-GMO, 할랄, 코슈어. 이라고 얘네 셋은 다 똑같아요. 할랄이나 코슈 인증 같은 경우는 그 막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율법에 어디서 엄청 까다롭게 막 하더라고. 까다롭게. 이럴 때 막 고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는 아예 못 먹게 하고 이제 다른 고기 종류들도 예를 들면은 이제 막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안 돼. 그냥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거는 이건 못 써. 왜냐면 고기가 죽을 때 안 좋은가 봐요. 근데 단칼에 확 해가지고 아주 그 고통을 느끼는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야지 좋은 고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막 엄청 까다롭게 해놓은 건데, 저기에 통과됐다 그러면 그냥 국제적으로 아유 괜찮은 거 좋은 거 엄청 엄격하고 까다로운 게 할랄하고 코셔거든요. 저걸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분리유청 단백질에는 글래스 패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글래스가 풀이에요. 우리 풀밭 할 때 풀. 패드는 먹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저거는 또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우유를 짤 때 그 젖소가 이렇게 풀에서 막 풀을 먹으면서 놀았냐, 거기서 즐겁게 살던 젖소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인증을 받아서 여기다 넣어놨고, 성장 호르몬도 안 써야 되고 엄청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그죠? 이건 아미노산의 그 조성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넣어놓은 거고요. 보세요. 이거 다 한 거다 아까, 그죠?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 구성하는 부분은 물이 60,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준비물을 사러 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준비물 사러 가서 물을 한량동이 66%, 그 다음에 단백질도요 16% 사오고 지질도 13% 사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지가 하나님이야 뭐요? 뭐죠? 그 신의 영역을 지가 넘나들어 이럴까봐 뺐거든요. 그러니까 물 66%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16%. 근데 우리는 맨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힘을 내주는 거에 많이 쓰이지, 진짜 이걸 만드는 거, 머리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이 조직들을 만드는 거는 단백질이 더 많은 거예요. 단백질이. 저 16%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근육이 43%, 피부 15% 쭉쭉쭉쭉 있죠. 근육이 43%나 들어요. 이런 근육, 또 이런 근육, 우리 허벅지 근육, 또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 막 온갖 그런 막 힘줄 막 이런 거, 인대 이런 거 다 근육,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요,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IM 그라운드 단백질 들어있는 거 얘기하기 했었어요. 셋이 밥 먹다가. 그랬더니 우리 딸은 머리카락. 그것부터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손톱, 발톱 이래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한 바퀴? 2바퀴 돌더니 못하는 거야. 나 혼자 헤모글로빈 해워서 했더니 애들이 이제 막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엄마 왜 저런가 그러면서. 그래서 머리카락, 케라틴, 그 다음에 손발톱, 연골, 우리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연골요.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그런 거, 결합 조직. 우리 이제 뼈 이런 데 붙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단백질인 거예요.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거, 결합 조직. 그다음에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얘네들은 단백질의 종류예요. 아까 얘기했던 9가지는 아미노산, 더 작은 애들의 종류고,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의 종류예요. 그다음에 근육은 근육 있죠. 근육을 구성하고 수리를 해주고 탄탄하게 해주고, 우리 근육이요. 근육을 하면 이렇게 막 울뚝불뚝 2도 받고 3도 받고 커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내 힘에 붙이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게 미세하게 상처를 받는데요. 얘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얘가 상처가 나니까 우리 몸은요, 얘를 보수하려고 더 많은 단백질을 가져와갖고 여기에 근육에 와갖고 얘를 붙여져가지고 얘를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더 센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이면 조금 더 세지고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육 같은 거에 이제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 얘기했고, 에너지원.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먼저 에너지로 다 써요. 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 간에서 아유 단백질 이제 너 나와라. 아유 이제 네가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얘를 가지고 또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 신생 합성을 하고 포도당을 또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엄청 더 많아. 우리 몸에 안 보이는 게 헤모글로빈이 피예요. 피 아시죠? 여기 이렇게 피 안에 이렇게 이게 적혈구거든요. 우리 혈관 안에 이런 적혈구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적혈구는 저는 그 전에 공부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안이 헤모글로빈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움푹 빠져있을 움푹 들어가 있을 뿐이고, 왜냐면 핵이 빠져서 그냥 전부 다 헤모글로빈 사방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적혈구 안에? 제가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가 청주에 34평 복명동에 우리가 1억 9천에 사가지고 십몇 년 전에 7년 전에 팔 때 2억 7천에 팔았거든요. 이게 2억 7천만 개에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여기 안에 2억 7천만 개. 아이고 도저히 못 내놓는 거예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안 올라서 뭐 한 2억 9천 내려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헤모글로빈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학대를 해보면요, 이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단백질이 이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이 글로빈이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헤모글로빈이 글로빈이 이게 4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헤모가 햄이에요. 햄이 이렇게 이 안에 하나씩 박혀 있어요. 햄이 이게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4개가 있죠. 그럼 내가 제가 이거 철분에서 얘기했어요. 애터미 그 철분 있죠. 철분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철은 어디 붙어있냐면 여기 철 하나, 철이온, 철이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세요? 산소는 여기에 철에 하나씩 철에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럼 요 헤모글로빈 한 개에 산소가 몇 개씩 운반이 돼요? 4개. 하나, 둘, 셋. 산소 4개죠. 그럼 곱하기 2억 7천. 그럼 얼마예요? 3, 4, 12. 12억. 청주에 4층짜리 건물 좋은 거 엘리베이터 있는 거 12억이에요. 이게 12억 개의 산소를, 또 적혈구 하나가 12억 개의 산소를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 이게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적혈구도 크기가 뭐 머리카락이 엄청 작은 그런 건데 거기 안에 12억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산소가 운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 안에 여기 이제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효소가 뭐 있죠? 효소 이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에 침에서 아밀라제, 우리는 왜 중학교 때 아밀라제라 배웠는데 아밀레이스라고 이제 다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그러면 아밀레이즈가 이제 나오는, 그러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분해해요. 단백질은 그냥 이렇게 자르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제 위장에 딱 들어가면 뭐 나오죠? 우리 위건강 데일리 케어에서 했는데 펩신이 나오죠. 그 펩신이 또 그게 이제 소화 효소예요. 거기서는 위장에서는 뭐만 분해하는지 아세요? 위장에서는 단백질만 분해를 해요. 다른 애들은 그냥 크기만 잘라질 뿐이야. 근데 위장에서는 단백질만 분해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장에 내려오면 세 가지를 다 분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소화 효소들 얘네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르몬, 우리 호르몬은 뭐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뭐 인슐린 호르몬, 그 다음에 또 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잠자는 호르몬, 멜라토닌, 뭐 엄청 많더라고. 많아요. 저는 이것밖에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것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요. 이것도 햇빛을 받아서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가 원료냐면은 단백질이 원료인 거예요. 단백질이 원료가 돼가지고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또 요번에 너무 재밌게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세포예요. 우리 세포 안에 여기 막 DNA 막 이런 것도 막 들어있는 이 세포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우리 많이 들어요. 세포막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이 바깥에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 이 바깥에랑 안에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포막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현미경을 보면 두 줄로 보인대요. 이게 왜 두 줄로 보이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확대를 해보잖아요. 여기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인지질이에요. 여러분 인지질 들어보셨죠? 인지질 엄청 많이 듣죠? 근데 인지질을 확실하게 뭔지 모르죠? 오늘 그냥 알고 넘어가요. 인지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방의 한 종류예요. 지방의 종류인데 여기 머리 부분은요 물하고 친해요. 친하고 요 꼬리 여기는요 물하고 안 친해. 물을 싫어해. 여기는 기름하고 친해요. 지방이에요. 지방 성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포 안에도 물이 많죠. 세포 바깥에도 물이 많죠.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 쭉 연결을 할 때 물은 물끼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요. 여기 한 쌍이 다시 거꾸로 이렇게. 얘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뭐예요? 여기 물하고 친하니까 여기랑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물하고 친한 부분은 여기 아니겠죠. 여기는 바깥, 여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요 두 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인지질이.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가 좀 진하게 두 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세포막이. 근데 그게 이 부분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랬냐면요. 물이 이렇게 여기 아무거나 통과를 시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통과하는데 여기를 통과 못해. 그죠? 그리고 기름은 여기를 통과하기 힘든데 여기는 또 쉽게 통과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통과할 때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인지질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여기에 쭉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단백질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방통이 있기도 하고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인지질에 단백질이. 근데 이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물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는 너무 막 쫑쫑하게 돼 있어서 기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물질들이 세포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단백질을 중간에 꼽아놓고 단백질 너가 이 여는 문의 역할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얘기했죠? 혈당 케어 할 때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다니다가 딱 수용체 오면은 문이 쫙 열려가고 글루트 요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포도당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인슐린도 단백질, 인슐린, 수용체도 단백질,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이 문도 단백질, 전부 다 단백질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 인지질에는 이제 지방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 콜레스테롤 그러면 어때요? 막 성인병 걸리고 나쁜 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얘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돼요. 이 말을 제가 했었어요. 어디서 했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죠. 입만 그냥 세포막의 구성 성분 어디지?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 세포막에 들어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얘랑 사이에 이렇게. 이게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어갖고 기름 성분이니까 여기를 더 부드럽게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콜레스테롤이래요. 그러니까 인지질은 물도 있고 기름도 있는 애예요. 둘 다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 우리 세포의 이 물질들이 여기서 오고 갈 수 있게 잘 해주는 게 이게 세포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단백질이 필요해요. 오늘은 진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또 거기 뭐 알부민도 있고 또 혈액 응고인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단백질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내 킬로그램당 0.9에서 뭐 1.2 사이인데 그냥 1g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내가 50kg이라 그러면 50g, 60kg이라면 60g. 그럼 고기를요 우리가 먹잖아요. 고기 1인분을 먹으면 거기서 20%니까 40g 정도가 단백질인 거예요. 고기 1인분 먹으면 40g이 돼요. 근데 왜 고기하고 생선이 20%냐면요. 우리 사람도 16%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거의 다 20%라고 보시면 돼요. 계란 한 개 딱 먹으면요. 거기서 단백질 성분만 쏙 뽑는 게 6, 7g이에요. 6g. 대라는 7g. 작은 건 6g. 우유 한 팩, 요만한 거 200ml 보고 먹으면은 3.6%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g 되겠죠? 두부 한 모를 내가 다 먹으면 30g이에요. 근데 거기는 탄수화물, 지방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쌀은요,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탄수화물이 80%, 단백질이 8%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약이에요. 약, 대략. 제가 고기하고 생선을 저렇게 그냥 뭉뚱그려놨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고기마다도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채소, 시금치가 100g을 먹으면 한 6, 7g이 시금치예요. 아니, 6, 7g이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00g 중에 5%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아몬드 20알 먹으면 되고요. 하루에 그게. 또 호두 5개, 견과류 한 줌. 우리 하루 견과 나오잖아요. 그거 한 줌 딱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고기만 먹는다거나 이거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섞어가면서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또 한꺼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많이, 왜냐면 고기가 맛있으니까 먹는 건 먹어. 근데요, 이 단백질은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이 쓰이고 나머지가 그냥 어디 이렇게 놔뒀다가 내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배출이 된대요. 소변, 대변으로 배출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뭐 일주일 내내 고기 아무것도 단백질 아무것도 안 먹다가 토요일날 내가 보충해야지 그러고 먹어봤자 그날 먹은 거는 그날 먹은 거 쓰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니까 막 근육 같은 데서 빼갖고 막 쓰는 거야. 근육 같은 거에서 막 빼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몇 끼 골고루 먹어줘라. 제가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좋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애기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근데 첫애를 냈는데 아유 이거 다시는 안 해 이거. 애기를 낳는데 이제 모유를 먹였어요. 제가 신랑이 이러더라고요. 고기를 사왔어요. 소고기를 사오면서 요거를 요쪽 요만큼씩 끼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모유를 잘 나오라고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모유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고기를 그렇게 3번을 나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착했어. 순진했어. 그냥 아 그래 모유가 잘 나와야지. 그래 고기 조금씩 먹자. 그리고 조금씩 먹어줘. 성에도 안 차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신랑은 있잖아. 고기를 그렇게 사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더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그러는 거야. 정말? 무슨 그렇게 고기 세상에 말도 안 돼. 세상에 고기를 그렇게 너는 생각 안 하냐 이 소리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이고 맞네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이제 아니 그때 제가 정말 그때 나눠 먹으라는 게 진짜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소고기 실컷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죠. 근데 고기를 많이 너무 고기만 먹으면 안 좋은 게 거기에 지방 뭐 이런 게 콜레스테롤도 좋아요. 아까 봤죠. 세포막에 있어야 되는데 막 윤활하게 해주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고기 생각하면 제가 평생 안 두고 신랑한테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해? 그냥 이제 오랫동안 묻혀있던 게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그때 나보고 이걸 나눠서 먹으라 그랬지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비타민C가 단백질을 다시 재합성하는 데 필요하고 비타민 D가 또 엄청 중요하대요. 이게 우리 근육 단백질의 합성에 도움을 주고 근육 세포를 성장해주고요.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비타민. 그다음에 또 오메가3도 많이 드시래요.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이 필요할 때. 왜냐면 오메가3가 우리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잖아요. 그 근육 속에도 그 염증도 없애주는 게 오메가3래요. 근육에 있는 혈관에. 그러니까 오메가3도 꼭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근육은 제일 큰 단백질 저장소. 아까 유청 단백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운동하는 분들이 유청, 웨이 단백질, 웨이 단백질 하면서 많이 먹는 이유가 거기에 유청 단백질 안에는 류신이 있어요. 류신이 뭐냐면 아까 필수 아미노산 중에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걔는 보통은요 이 아미노산들이 간을 가갖고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단백질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요 그냥 통과 바로 근육으로 갖고 여기에서 바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류신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유청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암모니아가 어디서 한번 나왔죠? 암모니아는 안 나오고 우리가 N이 나왔죠. N이라는 거 질소 CHO 탄소, 수소, 산소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고 단백질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N이에요. 단백질에 들어있는 게 질소인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고기가 이렇게 다 쓰이고 단백질이 다 쓰인 후에 아미노산으로 되고 다 쓰인 후에 남는 노폐물, 불순물 그게 이 질소로 인해 갖고 뭐가 생성이 되냐면요. 맞아요.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우리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막 냄새 엄청 진하게 나는 거 그게 이제 암모니아가 너무 오래되면 그런 암모니아 냄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는 소변을 바로 보는 게 아니죠. 한 서너 시간 가둬놨다가 보잖아요. 그럼 이게 독성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서너 시간이 있으면 이게 우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암모니아를 그 질소 노폐물을 간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요소로 바꾼대요. 요소로 바꿔가지고 우리 신장 방광에서 소변에 얘를 탁 태워서 소변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물하고 친해서 소변하고 같이 보내버린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재밌게 본 게 이게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 종류는 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온천지 물이니까 얘는 이렇게 요소로 바꾸지를 않고 그냥 암모니아 자체를 그냥 쭉쭉 물에다 쭉쭉쭉 이것도 고등학교에 나온 거야. 물을 쭉쭉쭉쭉 그냥 암모니아를 내뿜는 거야. 그 다음에 새 조류는 어때요? 물이 많아요 몸에? 물이 엄청 많이 수분이 없죠. 그 다음에 날아다녀야 되니까 소변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요산이라는 형태로 쭉쭉 그냥 뿌리는데 얘는요 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오줌 누는 거, 똥 누는 구멍이 한 군데예요. 우리 집에 새를 키우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날 물똥 같은 거를 찍 누는데 그거 보면은 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하얀색이 또 있어. 맨날 이런 똥을 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새는 왜 자꾸 물똥을 싸? 오줌 따고 소변 따고 대변 따고 그랬더니 이게 대변 소변 누는 구멍이 한 군데인데
왜 또 이 두 개로 나눠지냐면 밑에는 진짜 이게 똥이에요. 똥인데 그 요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 요산, 그 진한 요산이 얘랑 같이 묻어갖고 그냥 같이, 왜냐면 얘네는 가둘 수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몸속에 놔둘 수가 없어. 새들은 왜냐면 날아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새도 이거 대소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진짜 금방금방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산의 형태로 바꿔, 요산의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먹은 것부터 싸는 것까지 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먼저 여기다 물을 넣으라 그랬죠. 물 120을 넣고 여기다가 뜯기도 되게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뜯기도 되게 좋게 돼 있어요. 우유에 하면 더 맛있을 텐데 가루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녹아요? 맛있어요. 우리 밸런스 라이프 있죠? 이 미숫가루 맛이에요. 물 120mg에 가루 넣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쉐이크 통에 넣고 흔드시면 돼. 흔드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을 수 있냐 없냐래요. 왜냐면 단백질이 맛이 없대요. 맛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먹다 만대요. 근데 맛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어우 달아. 달고 맛있다. 근데 완전 단 게 아니라 적당히 달아요. 아이고 우리 김선희 사장님이 이걸로 보여주라고. 이렇게 색깔은 이래요. 이렇게 미숫가루 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 쉐이크에다 타 먹어도 되고 미숫가루에 타 먹어도 되고 뭐 밸런스 라이프에 타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요 한 끼 식사 대용이라든가 뭐 그걸로만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힘이 없다라든가 나는 단백질을 잘 안 먹는다, 나는 고기를 잘 안 먹는다,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먹는 거예요. 맛을 되게 잘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